채배달 최영애 173, 85 전라북도 김제시 출생. 한국계 일본인 무도가로 극진 공수도의 창시자. 채배달은 최영희를 모델로 한 가상의 인물인데 본인 이름을 쓰지 않고 가명 대신 사용했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채배달도 그의 활동명 중 하나이다. 채배달은 서양식 기독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서양 문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 서양 문학을 많이 읽었고 이때 블레즈 파스칼의 팡세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아 힘없는 정의는 무능이고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다. 라는 구절을 평생 수없이 인용하게 된다. 이 시기 YMCA의 복싱 클럽에서 복싱을 익혀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보디빌더 와카키 다케마루의 괴력법을 읽고 감명받아 폴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경성영창학교에서마저 퇴학을 당하고 아버지와의 꼴이 더 깊어진 채배달은 꿈이었던 파일럿이 되기 위해 부친의 반대에도 도망치듯 일본으로 떠난다. 그리고 일본에 가는 배를 타기 위해 들른 부산에서 채배달의 스승이자 친구였던 강유류 가라테의 조영주를 만나게 되고 채배달이 소년항공기술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가라테를 지도해주게 된다. 항공학교에 다닐 당시에는 송도간 가라테와 강도간 유도를 배워 각 초단을 사사하고 대동류 합기 유수를 수련하기도 한다. 이후 1944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여 학도병으로 차출된다. 전쟁 후 와세다 대학 고등사범부 체육과에 입학하였으나 중퇴하고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커지는 와중에 당시 그가 의지할 사람은 같은 조선인인 조영주 뿐이었다. 이때 일본의 제일 한국인 사회에서도 이념 갈등이 시작. 싸움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채배달에게 조영주는 본격적으로 강유류 가라테를 가르친다. 이 시기 채배달은 길에서 남자의 항문에 경찰봉을 밀어넣는 미군을 때려 눕힌 것을 시작으로 미군과도 잦은 싸움을 벌이곤 했다. 본인의 증언에 의하면 전후 당시 미군에 대한 일종의 원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이런저런 싸움이 더해져 일본 경찰의 감시를 받기 시작했고 곤란에 처한 채배달에게 스승 조영주가 입산수도를 제안한다. 채배달은 제안을 받아들였고 3년을 목표로 삼고 같은 조영주의 제자인 야시로와 함께 미노부 산에서 1차 입산수도를 시작한다. 판잣집에서 각종 수련도구를 가지고 살았는데 소설 미야모토 무사시의 저자가 후원을 해주었다고 한다. 얼마 못 가 야시로는 외로움과 격한 수련을 이기지 못하고 어느 날 밤 사라져버렸고 시간이 흐를수록 채배달도 회의감에 빠졌으나 조영주가 편지로 그를 격려하였고 하산의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 한쪽 눈썹을 미는 걸 제안하기도 했다. 그렇게 정신이 아득해지는 수련을 계속하던 차 더 이상 후원할 수 없다는 소식을 전해오고 14개월 만에 하산하게 된다. 하산 몇 개월 후 교토에서 개최된 전후 최초의 전일본 공수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다. 그리고 우승 후 첫 입산수도 당시 약속한 3년을 채우기 위해 산으로 들어가 1년 8개월간 입산수도를 마치고 내려온다. 이때 채배달은 기존 가라테의 룰에 의문을 품고 있었던지라 가라테 관계자들에게 직접 타격제를 제안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현대 가라테는 무도도 격투기도 아닌 가라테 댄스다 같은 발언들로 인해 일부 가라테 유파로부터 이단 취급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채배달은 일본 각지의 유명 도장들을 찾아가 일명 도장 깨기를 신청한다. 그리고 채배달에게 패배하고 도장을 그만두는 인원들이 많아지면서 그의 이름이 일본 무도계에서 알려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도전이 들어왔다. 너무나 많은 도전 신청과 무도계의 비난에 난감해하던 채배달은 영화 쿠오 바디스의 소와 주인공이 싸우는 장면에 영감을 받아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기 위해 소를 때려잡기로 결심한다. 여담으로 이 소잡은 일화가 원체 유명하다 보니 실체 논란이 있기도 한데 채배달 본인도 후술되어 있듯 가족들에게 직접 말했고 채배달의 제자 겸 만화가가 채배달의 30대 시절 일화를 사나이의 성작에서 그린 적도 있는 걸 보면 아예 없던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확실한 근거 자료가 남아있진 않아 과장이 있을 수도 있긴 하다.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진짜 평가받아야 할 업적은 이런 일화성 이야기의 진이나 사실 유무보다는 무술계에 남겨놓은 유산들일 것이다. 채배달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당시 가라데계에서 파격적이었던 풀 컨택트 방식의 대련체계 도입과 거대 일파 성립, 이를 기반으로 한 인재 배출 등을 평가해야 하는 것이지 제대로 된 영상 자료 하나도 찾기 힘들었던 시대의 무용담을 신화처럼 떠받드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일본의 유명 스포츠 만화가 원작을 맡은 만화 공수도 바보 일대가 데이트로 채배달은 단순히 격투기 관련 인물만이 아닌 일반 대중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일본 내에서 초유명 인사가 되어버렸다. 이때 최영희는 상당한 사업 수완을 발휘하여 급진 공수를 단순한 무술 도장 수준을 넘어서 사실상 거대 기업 수준으로 성장시켰고 채배달의 영향력도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었다. 40대 이후로는 제자들을 키우는데 매진하여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격투가 기질이 어디 가진 않았는지 하루에 최소 10명 이상과 대련 연습을 계속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본인 몸을 혹사시키다 보니 말년에는 관절염 등으로 고생을 했다고 한다. 밖에선 절대무술가 이미지가 있으니 격파도 하고 정정하게 돌아다녔지만 집에 오면 몸이 아프다고 하소연을 했다고 한다. 그래도 평생 현역을 추구했는지 사망 4~5년 전까지도 수련을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육중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100m를 11초대에 주파할 수 있었고 150, 160의 고중량 벤치프레스를 수십 회씩 수행했다고 한다. 또 단청의 석가래를 3개의 손가락으로 잡고 배꼽이 닿을 정도로 끌어올릴 수 있었으며 한 손 새끼손가락 하나만으로 턱걸이를 15개 해보였다고. 다 떠나 생전 사진만 봐도 심지어 나이가 들었음에도 피지컬과 안광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범인의 수준은 아니다. 만화나 영화를 통해 과장된 게 많지만 그의 노력이나 열정만큼은 최고라 생각이 든다.